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조선주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실적이 나왔어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다 실적이 나왔지만 예상대로 한국조선해양의 실적이 가장 좋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현대사무중공업의 실적이 가장 좋게 나왔던 것이고, 사실 현대사무중공업이 올해 상장을 준비하면서 그 전에 이제 올해 상장을 준비된다는 것은 올해 실적이 가장 좋을 것이라는 것이죠. 원래 상장을 준비할 때는 실적을 몰아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적어도 올해까지는 한국조선해양의 실적이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조선기업들에 속하는 그룹에서는 가장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저도 현대사무중공업을 가지고 있는 비중의 지분의 96%를 가지고 있는 현대그룹에서의 한국조선해양을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뭐 다 괜찮게 나왔어요. 특히나 영업이익이 사실 3천억 원 이상의 적자에서 1171억 원이라는 이제 흑자를 전환을 성공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좀 보여드렸던 이미지인데, 보시면 이걸 항상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올해 추정치는 역대급으로 흑자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제가 보고 있는 것이 한국조선해양이 가지고 있는 수주 잔고예요. 실제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쌓고 있는 수주 잔고만 하더라도 40조 원이 넘습니다. 네, 수주 잔고가 40조 원이 넘어요. 그런데 시가총액은 5조 7천억. 이게 의미하는 바를 잘 캐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참고로 이제 작년까지만 작년도에 1년 동안 낸 수주 잔고만 하더라도 거의 30조 원에 육박하고요. 이 정도의 수주액은 사실 지금 보시면 이때 당시에 주가가 급등했었던 가장 최고 전성기를 맞이했었던 이때 당시와 수주 잔고가 거의 비슷합니다. 주가의 위치는 많이 다르죠. 시가총액도 많이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이제부터는 올해의 흑자 전환이 확실시 되었습니다. 이미 작년 4분기부터 3분기부터 꾸준하게 흑자 전환에 성공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투자자로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 이번에 그 한국조선해양에서 실시했었던 그런 IR 자료를 보더라도 해양 플랜트까지 흑자 전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선뿐만 아니라 해양 플랜트도 흑자 전환을 했는데, 제가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이 모잠비크의 그런 플랜트들인데, 사실 이쪽에 대한 실적까지 잡힐 경우에는 올해 내는 이제 조선업만큼의 그런 실적의 부스터를 달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분명히 있다. 해양 플랜트는 최소 이제 수조원에 달하는, 수천억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그런 대규모 그런 수조 산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VLGC, 뭐 탱커라던가 VLGC라던가 이쪽에 대한 발주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원유 그리고 화석연료 에너지, 뭐 천연가스도 마찬가지고요. 이쪽에 대한 실적이 향후 30년 이상까지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탱커선들, VLGC 이런 이제 선사들도 발주를 넣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이 상당히 컸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 우려감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조금씩 수주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제가 최근에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올해는 MEPC 80에 대한 그런 규제 안건이 통과가 되는 해입니다. 거의 마지막으로 조선업을 둘러싼 마지막으로 가장 유의미한 규제 중에 하나로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연말에 통과가 될 거예요. 그런데 초안은 올해 7월에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올해 7월 초안 발표 전까지는 꾸준하게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투자자라면, 특히 가치 투자자라면 기업의 해당 가치보다 또 낮은 가격대의 주가가 거래되고 있을 때 관심을 갖는 가치 투자자라면 관심을 가지면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괄목할 만한 점이 머스크라던가 이제 대부분의 이제 대형 컨테이너사들 중에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메탄올 추진선, 특히 메탄올 추진선에 관련해서는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엔진그룹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메탄올 추진하는 선에 대해서는 전 세계 유일 기업이에요. 할 수 있는 유일 기업입니다. 이런 쪽에 대해서도 만약에 LN 추진선이 규제가 될 경우 메탄올 추진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서 전 세계 유일 기업이라는 점, 특히 메탄올 추진선 같은 경우는 사실 영하 190도 이하에서 저온으로 액화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GTT의 로열티 기술이라던가 혹은 수많은 보냉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조선주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한 그런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던가 혹은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충분히 좋게 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LNG 추진이든 메탄올 추진이든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서 메탄올 추진선은 현재로서는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현대중공업그룹이 유일하게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할 수 있고요. 내년부터는 HSD 엔진도 이제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올해까지는 유일하게 할 수밖에 하는 기업이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그룹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컨테이너사들도 메탄올 추진선을 발주함에 있어서 한국조선해양 쪽으로 100% 다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메탄올 추진선은 12척의 계약을 이미 따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사무중공업에 대한 그런 상장이 철회되었죠. 완전히 취소되었습니다. 무기한 취소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은 맞아요. 현대사무중공업에 대한 상장이 철회되었고 더 이상 이제 많은 돈을 투자할 만한 곳이 딱히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현금들, 특히 자회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막대한 현금들이 어느 쪽으로 투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50% 이상을 배당으로 주겠다고 밝힌 만큼 사실 올해를 시작으로 해서 내후년으로 갈수록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은 거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막대하게 벌어들이는 현금을 통해서 그 중에 50% 이상을 배당한다는 것은 주주 입장에서는 지금의 주가, 지금의 시가총액에서 투자했을 때 향후에는 상당한 고배당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나오는 그런 실적이 2021년부터 이제 수주했었던 그런 물량들로부터 나오는 실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업의 특성상 헤비테일이에요. 처음에 계약할 때는 10%에서 20% 정도의 잔금밖에 못 받겠지만 인도를 줄 때 50% 이상의 잔금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인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조선업종, 조선기업들에 대한 실적은 매우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매우 가파르게 폭증한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2021년부터 수주잔고가 꾸준히 올라왔고요. 특히나 2020년도까지는 적자를 면치 못할 정도의 그런 성과를 받아왔었지만 2021년도부터 2,500억 원을 돌파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그런 성과를 받아왔던 것도 맞습니다. 자, 올해부터는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2021년도에 받았던 그런 수주를 어느 정도 실적 가시화에 두는 것이고요. 아마 인도까지는 내년까지가 이제 인도가 될 텐데 그럼 2011년도에 받았던 수주 잔고가 얼마냐? 25조예요. 대략 한 25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25조 원 정도를 받았던 것을 올해부터 슬슬 실적으로 잡히고요. 내년부터는 인도에 따른 어마무시한 실적이 잡히기 때문에 사실 올해 이제 대략 컨센서스가 8천에서 9천억 사이라면은 내년에는 이제 최소 1조 이상의 그런 1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구조가 마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022년,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는 이제 수주 잔액이 대략 한 30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내후년부터 2022년도에 받았었던 수주 실적이 조금씩 실적에 반영되는 것이고 인도까지는 2025년 하반기에서 2026년 정도에 이제 활성화가 된다는 점에서 따라서 내년부터는 이제 인도 물량이 이제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2025년에는 2021년에 받았었던 그런 물량들의 인도 버전, 그러니까 50% 이상의 수주 잔고를 받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2022년에 받았던 것들이 이제 서서히 실적이 잡히게 되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실적의 초입 구간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2025년부터는 양방으로 2021년에 1년 물량의 인도량과 2022년도에 나타났던 그런 계약 잔금이라던가 중도금 이런 것들이 양방으로 들어오면서 2015년도부터는 실적이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LNG선에 대한 그런 수주라던가 수요는 여전히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주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2026년, 2027년, 2028년까지는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도 연간 목표치의 40% 이상을 초과 달성했고요. 올해에도 아직 2월 초예요. 1월까지만 하더라도 1월 기준으로도 연간 목표 수주량의 24%를 채웠습니다. 한 달 만에 연간 목표 수주량이 24%를 채웠기 때문에 사실 올해도 수주 잔량이 2022년도에 워낙에 많았었기 때문에
많지 않을 것이다, 급격하게 하락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뚜껑을 까보니까 그런 것도 아니죠. 네, 굉장히 좋은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2021년도에 나왔었던 그런 수주량의 실적을 조금씩 찍히는 것이고, 내후년부터는 2021년에 찍혔었던 대략 한 20조 원 정도의 그런 수주금에서 인도할 때 받는 50% 이상의 잔금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기가 되었다. 특히 2025년은 작년부터 쌓아뒀던 그런 실적이 새롭게 반영이 되는 시기이고,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사실 한국조선해양그룹 입장에서는 딱히 급하게 받을 필요가 없어요. 네, 수주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026년 도크까지 거의 다 꽉 찬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제로 한국조선해양 입장에서 이런 것은 회사가 밝힌 거예요. 회사가 밝혔을 때 어떤 이제 언급을 하였느냐, 투기적인 발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을 분석해 드릴 때에도 사실 MEPC 80에 대한 그런 초안이 나온다거나 규제안이 확정됐을 때에는 지금까지 3천억 원이 넘는 그런 배를 사실 규제안이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이제 수주를 넣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발주를 넣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규제안이 확정이 된다면 지금까지 눌리고 눌려왔었던, 참고 참아왔었던 그런 발주에 대한 욕망이 폭발하면서 투기적인 발주, 폭발적인 발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한국조선해양 입장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었었고, 이에 따라서 급하게 굳이 내가 을로서 수주를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온 이상 봤을 때에는 그리고 굉장히 좀 기대할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을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 당장 올해부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지만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요. 내년, 내후년, 3년 뒤, 4년 뒤로 갈수록 실적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구간을 만끽하는 시기가 머지않았다라고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대략 3년 정도 됐어요. 2020년도부터 운영했으니까 약간 3년이 됐죠. 3년 동안 2주에서 3주에 한 번씩 꾸준하게 제 멤버분들께 이제 계좌를 오픈하고 있고요.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손실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내 계좌는 항상 수익을 내고 있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계좌를 키워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작년에 대한민국 펀드사들도 수익을 낸 펀드사가 한 개도 없습니다. 네, 수수료까지 포함했을 때 100%의 펀드사들이, 전부 다 펀드사들이 손실을 기록했었죠. 저는 작년에도 1% 내에 드는, 0.5% 내에 드는 그런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었고요. 이건 제가 담당 PB분께 실제로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 이제 제가 매수매도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려요. 매수할 때도 그렇고 매도할 때도 그렇고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는데, 이에 따라서는 제가 이제 투자하는 내역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해외 주식도 마찬가지고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돈 24,000원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만원을 결제할 경우, 그러니까 조그만 기쁜다기 멤버십을 결제할 경우에는 사실 제가 알고 있는 투자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분석해드리고 있고 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필승 아카데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기본적 분석 방향, 그리고 기술적 분석의 방법,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는 것이고, 시대 흐름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긴 글 같은 경우는 2020년도부터 꾸준하게 작성드렸던 긴 글이 있어요. 지금 정도면 꽤나 이제 긴 그런 분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도 토시 하나 빠짐없이, 토시 하나 수정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방향을 옮길 때마다 그대로 다시금 계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실 때는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필승 라이브를 이제 간혹가다 진행을 하면서 조그만 기쁜하게 멤버분들 위주로 강의를 해드리는 것도 맞고요. 특히 토론방 같은 경우도 제가 토론방에 대해서는 가끔씩 이제 좀 강조를 드리고 있고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압도적인 1위 스터디 그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양질의 그런 의견들이 오가고 있고, 오늘도 상당히 좋은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실적에 대한 의견들도 마찬가지고, 시대 흐름, 예를 들어서 약달러라던가 혹은 금리의 방향성, 이쪽에 대한 의견들도 이제 오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 슈퍼사이클에 대해서도 분석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